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TV 똥덩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앞서 이제 제가 공부의 방법이라는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그 시작을 하기 전에 일단 이 정치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의 그런 어떤 이 교육의 관점, 그리고 이 뭐죠? 그 소설가라고 하는 사람, 그 집사부일체에 나온 소설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보는 그런 어떤 사회를 보는 그런 관점, 교육을 보는 관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왜? 제가 이야기하는 공부라고 하는 거는 학교 공부처럼 단순히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게 앞서서도 잠깐 앞서서 다 얘기를 한 게 일부에서 이야기한 전체적인 내용의 골자가 그거잖아요.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을 지식과 기술, 그리고 내가 취업에 맞춰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부품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사회는 부품화 시키는 교육을 선호해요. 앞서 이야기한 제가 그걸 아직 닫지 않고 냅뒀는, 네, 여기 있네요. 예, 김영하. 예, 이 사람 이름이 김영하네요. 이 김영하라고 하는 소설가가 김영하 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 그랬냐면, 사회가 바라보는 건요, 모든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 없다. 그냥 많은 애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제 주어진 일만 시키면 된다. 바로 이거예요.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윤석열 대통령님도 접근하는 방법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어떤 인재라고 그랬죠? 과학기술, 첨단 과학기술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교육이 배출해야 된다. 이게 사회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왜? 자기들은 기득권이거든요. 기득권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예, 이미 내가 가졌다예요. 그쵸?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관점에서 이거는 이 사람들이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이 깊숙한 곳에 본능적으로 이게 내재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을 위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위하는 건 어떤 위함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피라미드 구조의 아래쪽에서 머물도록 만들고, 권력을 가진 자들, 힘이 있는 자들만 위로 끌어올리는 바로 이러한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공부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자면, 아마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요즘 왜 사교육이 이렇게 이 판을 치나? 예. 아마 이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 이걸 딱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으면은 실제 교육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사교육 같은 거 제가 그 신문 기사에서 봤더니 뭐라 그러더라? 어느 무슨 그 학원의 일타 강사 맞나요? 예, 일타 강사라고 일타? 예, 맞는 것 같아요. 일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연봉이 뭐 20억이 연봉 연봉이 20억이 넘는다든가 뭐 어쨌든 그렇대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20억이라는 그런 연봉을 받을 정도면 이 사람 수업은 얼마나 비쌀까? 그럼 아무나 듣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돈이 있어야 듣게 되었는가? 왜 사람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그 성적을 올리질 못하고, 왜 학원으로 가서 그 학원에 있는 그 학원 수업을 들어야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이유가 바로 지식과 기술이에요. 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거, 기술 빼고 이제 지식만 놓고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기술도 지식에 들어가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딱 놓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에 지식이란 거 알려진 게 많이 없을 당시에는
누구든 내가 새로운 그런 지식을 익혀서 그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게 쉬웠어요. 뭐 사실 쉽지도 않았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과거를 보는 것도 있는 집 양반 자제나 가능했고 이 일반 서민들은 힘들었잖아요. 일단 책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했었고 책이 이제 귀하기도 했고 또 그 이 교육을 하려면은 왜 뭐죠? 학원 그 뭐죠? 서당. 예, 서당을 다녔어야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일단 그때도 교육을 못했지만 네, 어쨌든 뭐 그나마 그때 당시에는 혼자 공부해서 따라잡을 수도 있었단 얘기예요. 왜? 배울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을 테니까요. 지금에 비하면은 지식 자체의 양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신문에서 쏟아지는 그 기사 내용, 요번에 코로나 있으면서 코로나에 관련된 그 지식의 내용들만 봐도 얼마예요? 폭발하다시피 했죠. 무슨 변이 그러면서 이 변이가 어떻고 또 백신이 어떻고 사람들이 그동안에 몰라왔던 지식들이 말 그대로 짧은 순간에 굉장히 엄청난 양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많은 것들 이제 의대 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많은 내용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외워야 돼요. 네, 실제로 다 외워야 돼요. 지식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지식을 내가 혼자서 소화를 하기에는 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존을 해야죠. 누구에게? 전문가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 맞죠? 예, 일타 강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야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공부를 대신해줘요. 다 정보를 종합해서 이거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들 딱 해가지고 기억하고 외우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이렇게 딱 답을 담으면 된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죠? 공부를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족집게처럼 딱 집어주니까 어휴 뭐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식의 양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 다뤄야 되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개개인으로서는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왜 안 될까요? 선생님들 한번 저희 가르치실 때 한번 보세요. 학교 선생님들은 어떠신가? 물론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학교는 일단 공무원이잖아요. 네, 철밥통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리고 저 어디든지 학원이든지 이런 데서 써다가 나온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오면 그런 거 가지고서는 그냥 써도 돼요. 예. 그런데 학원은 어떤 곳일까요? 내가 족집게로 찝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내용들을 딱 익혀서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지 않으면 학원은 무너져요.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 학원 등록 안 하죠. 누가 등록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은 생존 경쟁이에요. 생존 경쟁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들은 족집게 강사처럼 진짜 답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실력을 늘려가요. 그럼 차이가 나죠. 그럼 학생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공부를 위해서는 학원으로 가야죠. 예. 그리고 학원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는 학원비를 댈 수 없는 학생들은 도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지식을 따라잡질 못해요. 그 많은 지식을 어떻게 혼자서 다 소화를 해요? 내가 혼자서 그거를 다 문제들을 찾아가면서 아, 이 문제는 이번에는 시험 문제가 이런 거 나올 거야. 다 예측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학원 강사지 학생이 아니잖아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개천에서 용난다 말 그대로 개소리예요. 예.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기득권에 맞춰진 그런 어떤 기득권에 유리한 그러한 사회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그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도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네, 교육에 목매달아서 학교를 통해서 이런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이 피라미드 밑에서 시작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건 착각입니다. 예, 진짜 착각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 지금의 지식과 기술에 초점을 둔 교육을 통해서는 절대 못 올라가요. 올라가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아니면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만 올라가요. 거기다가 더하기, 그죠? 더하기 뭐가 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님 같이 어떻게 생각을 하죠? 그 학교는 그 첨단 과학 기술력을 가진 학생들을 배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뭘까요? 내가 위에 있으면은 내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편법을 쓰든 뭐를 하든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될까요? 그냥 밑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김영하? 그 소설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르지 않아요. 그죠? 머리는 몇 사람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말 그대로 가르쳐 준 것대로 너희들은 따라서 해. 매뉴얼대로 따라서 해. 기계 취급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힘들고 괴롭다? 그 주들 그 저거예요. 삶이에요. 내가 그걸 왜 책임져요? 그죠? 네. 사회가 바라보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야 너희들이 못 나가지고 능력이 안 돼서 너희들이 가난하고 너희들이 권력이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한테 와가지고선 그렇게 징징거리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되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겉에서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탄받고 그럴 테니까 그러지 않고 속으로만 얘기하면서 그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 이야기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사회라는 게 무엇인가? 함께 가자예요. 그래서 함께 가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기계 취급받고, 그러면서 기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그냥 주어진 인력 정도, 부품 정도로만 취급받는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분노가 쌓여서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시끄럽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소설가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님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 피라미드 구조의 위쪽에 포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회는 시끄럽고 이 뭐죠? 이 양분화되고 또 없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좀 노예 취급, 기계 취급, 부품 취급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로 흘러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좀 불안정해지겠죠. 하지만 그래도 기득권은 기득권이에요. 그리고 무너지기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생각해 보시면 할 겁니다. 역사상에 천민이 난을 일으킨 게 몇 번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천민이 난을 일으킨 진짜 순수하게 태생이 천민이고 천민으로 살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저런 애들을 그 뒤집어 엎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난을 일으킨 경우가 아주 드물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밑에 있으면 불평불만은 터뜨릴 수는 있어도 스스로 노예화됐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서 이 사회를 뒤집어 엎을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못 해요. 예. 어떤 진짜 뭐죠? 삶에서 절실한 그런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공부 방법을 지식과 기술에 맞추지 않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공부 방법, 질문과 관찰과 비교 분석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익혀가는 그 공부 방법은 내가 왕이 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복종하고 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핏줄을 타고 와서 아, 저 사람은 진짜 위대한 그 핏줄이다 막 이러면서 숙이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 제가 이야기하는 공부 방법이라는 거죠. 네, 시간이 됐으니까 3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요 설명을 조금 마무리를 짓고 공부 방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